띡 하면서 이제 녹화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번 주에 찍었던 건 전부 다 리로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영상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음성도 더 또렷하고요. 뭐 안정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자, 하여튼 잘 보시고 오늘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우리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흥선대원군 얘기 좀 했잖아, 맞지? 이 내정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정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양반들 눈치를 안 봅니다. 안 봤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폐단들 같은 거 있다면, 무지막지하게 그냥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어떻게 보면 진짜, 결단력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알겠습니까?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잘했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소리가 왜? 두 번씩 들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니체라고 하는 애가 한 명 들어와 있거든. 저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거 끄는 게 좋겠다. 너네를 위해서라도. 맞죠? 잠시 끄고 올게요. 자, 이건 뭐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해놨는데. 얘들아, 이제 두 번 들리나? 이제 됐죠?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켜놓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흥선대원군의 어떤 내정개혁에 대한 모습은 정말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경복궁 중건사업. 요게 조금 이제 백성들 삶을 힘들겠지만 목표 자체는 왕권 강화했기 때문에 뭐 평가가 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몰라. 이게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아직 되게 보수적이고 뭔가 구시대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평가해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차라리 왕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서양에 대한 어떤 그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과연 일본처럼 그렇게 아무런 쫄아가지고 전쟁을 피하려고 그냥 문호를 개방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알다시피 우리는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흥선대원군대.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죠. 주제. 자, 오늘 같이 보게 될 주제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 1866년이에요. 1866년에 바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이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다시피 뭘로 배웠습니까? 배웠다시피 누구라도 대답해줘요. 다 아는 거잖아 이거.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지민 이럴 때 목소리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지민 씨 알고 있잖아요. 자꾸 눈을 피하는데. 이지민 씨. 네. 아이고 잘했어요. 병인년에 쳐들어온 서양 오랑캐 소요 사태 병인양요라 부릅니다. 맞죠? 이건 뭐 다 아는 거라서 이 병인양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왜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내가 좀 설명해 줄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서양 애들하고 전쟁한 게 이것만은 아니었죠. 뭡니까? 1871년에 일어났었어요. 뭡니까 이게? 1871년에 일어났던 누구와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 됐어요.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갖다가? 곰사예요가 아니죠. 감사예요. 알겠습니까? 맞아. 네? 신미 양요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들었던 얘기라서 이게 뭐 생소한 것도 아니고 얘들아.
맞죠?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국사가 다 이래요, 지금. 너네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알겠어요? 준이야, 네 목소리, 너 마이크 켜져 있어가지고 부시럭 소리 소리 다 들리고 있어요, 지금. 부시럭 소리.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학교 때도 들었고 초등학교 때도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그냥 이런 게 이제 뭐 리마인드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었구나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쌤 얘기하는 거 말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시험 공부하려면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더 정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왜 일어나는가부터 분석해 볼게요. 일단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나라하고 일본의 개항 과정을 봤었어요. 맞죠? 봤는데 그 나라들이 개항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서양 애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다 상업적 목적이었어요. 맞죠? 상업적 목적. 물론 조선에도 쳐들어오는 목적이 상업적 목적이 맞지만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조선은 그것보다는 병인 양료에 가장 발달이 됐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같은 해 1866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알겠습니까? 너네 저 카톨릭 신자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 저기 8반에는 카톨릭 신자 성당 다닌다. 윤유형 와이파이 안 된대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1866년에 너네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 천주교 신자를 갖다가 많이 처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일단은 흥선대원군 얘기를 또 해봐야,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분석 중요합니다. 이거 인물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참 그 한 인물을 공부하기는 힘들죠. 그냥 사건만 주르륵 나열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너네가 역사 공부가 좀 재밌어지려면, 한 인물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역사가 재밌어집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보수적이고 성리학 중심적인 사고방식, 물론 성리학자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쇄국의 화신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 사실은. 알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성리학 중심이다 보니 성리학을 떠날 수는 없지만 천주교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 근거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부대부인이라고, 뭐 영부 부대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아니 부인이 천주교 믿는 것도 내뒀다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았고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지, 적어도. 게다가 흥선대원군은 사실 이제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쌤이 지난 시간에 청나라하고 러시아 간에 그 텐진 조약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게 됐지. 그거 기억나요? 어디였지? 어디였나요? 거기가? 해주? 연해주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대외 환경적 변화에 있어 가지고도 이 천주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는요, 천주교 신자들이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막 활동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특히 프랑스 신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막 조선에 접근해 오니까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까지도 구상했던 게 이 당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이 흥선대원군은 쇄국이라고 하는 그런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아니라 서양 열강들과 어느 정도 수교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그 베이징 조약 이후에 얘들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접근하잖아. 조선 접근.
연해주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만강 끄트머리부터 연해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쪽에 러시아가 접근하다 보니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프랑스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전략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 당시 조선의 의도대로 움직여줬을까? 그럴 리가 없죠. 프랑스는 이 당시 조선이 어딘지도 잘 제대로 몰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제대로 움직여줄 리도 없고, 사실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라든가 천주교가 이용 가치가 사실 없어지게 되자 공연히 이제 비판만 많이 받게 됐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올려봐.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갖다가 지지했을까? 굉장히 되게 비판적이었을까? 당연하죠. 호프제 실시, 서원철폐 이런 거 당연히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천주교와도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자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흥선대원군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 사실은. 아무리 흥선대원군이라도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면 버티기 힘들죠. 이해됩니까? 서원철폐 다 명분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천주교 국가였던 프랑스와 접근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건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양반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나요? 게다가 2866년에는 청나라에서도 천주교를 갖다가 탄압하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 막 천주교를 갖다가 막 나쁘게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결국 사실은 이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갖다가 탄압하는 정책으로 뒤집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병인박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치적 행위 쇼예요, 쇼. 자기들은 흥선대원군 스스로는 천주교에 대한 큰 반감이 없는데 양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병인박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들고 일어나니까, 알겠습니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청나라한테도 이게 보고가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박해 쪽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정책을 뒤집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1866년에 병인박해예요. 이 과정에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12명의 신부가 있었는데, 신부님, 프랑스 선교사, 알겠습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얘 중에 9명을 갖다가 처단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9명을 죽여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조선인 천주교 신자 무려 몇 명? 6,000명을 갖다가 처단한 사건.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조선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그 천주교 탄압 사건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60명도 아니고 지금 600명도 아니고 6,000명입니다.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지금 처형한 겁니다. 지금 봐봐. 이거 보면 지금 봐봐. 오늘날에도 6,000명 죽이면요. 히틀러도 이렇게 잘 안 죽입니다. 알겠습니까? 히틀러도 이렇게 죽였다가는, 물론 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는요. 500만 명 이상 죽였을 거야, 아마. 오케이? 그거는 우리보다 더 센 놈이지만, 알겠습니까? 이 6,000명은 정말 지금 들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맞죠?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알겠습니까? 큰 사건이었고, 특히 이 천주교 신부님, 프랑스인을 갖다가 9명 사살한 사건은 프랑스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 12명 중에 1명 살아남아가지고 저 텐진까지 가게 되거든요. 중국의 텐진이라는 곳이 그 당시 프랑스 함대가 정박했던 곳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프랑스 함대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병인양요예요. 알겠습니까? 뭐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침공해 온 거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잘 몰랐을 거라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언급해줬고, 자, 이 병인양요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전개 과정은 뭐 1차 침입, 2차 침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이제 강화도라든가 특히 양화진까지 털렸어요. 양화진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 서울에 안 살고. 양화대교 행복하자 들어봤잖아. 그 양화대교. 그 서울이잖아. 그거 완전. 거기까지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양화진은 양화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서울의 양화대교. 야, 행복하자 나오는 그 양화대교. 그러니까 서울까지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때 프랑스군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프랑스군 2명이 죽거든요. 그래서 퇴각하고, 2차 침입은 이 당시에 프랑스군이 또 나가사키에도 주둔하고 있었거든. 나가사키. 짬뽕 먹는데. 알겠어요? 나가사키에 있던 프랑스군 1200명
200명 가량이 다시 또 침입해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잘 막아냈죠. 또 대표적인 전투가 누가 있었어요? 바로 문수산성. 문수산성에서 누굽니까? 한성근 부대.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 27명 정도, 20명 가량 갖다가 사살한 사건.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정족상성이죠. 정족상성. 발음이 이상합니다. 정족산성. 정족산성에서 누굽니까? 양원수 부대. 양원수 부대가 활약하여 2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죽거나 사상자 숫자를 봤을 때는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지만, 여튼 프랑스로서는 사상자가 난 것 같고, 의외의 어떤 조선의 강력한 어떤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퇴각하게 되죠. 퇴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 과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 게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상성, 양원수 내놓고 이건 무슨 일이냐, 병인양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좀 나오잖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병인양요 이후에 어떤 이 결과는 딴 거 없죠. 그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전쟁까지 거쳤는데 이 외국과의 통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닫아볼 수밖에 없었지. 통상수교 거부,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잖아. 맞죠? 그렇지 않았지만 프랑스와의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했는데 프랑스한테 무너르게 반할 수 없잖아요. 거부하는 정책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당연하죠. 지금 주로 이제 전쟁터가 된 게 강화도라든가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방비를 어떻게 하겠니? 더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서양식 무기, 불랑기포, 알겠습니까? 이런 거 도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양식 무기도 조금씩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강화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적을게. 군사제도 강화, 국방력이죠.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병인양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더 튼튼하게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이제 우리 이것도 아마 있죠. 신미양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신미양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대가 이게 이 서양을 갖다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되는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흥선대원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서양 세력을 좀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쟁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도 할 수 없었고, 이 흥선대원군이 좀 더 이제 서양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더 문을 걸어 잠그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1866년이 되게 재밌어요. 1866년은 프랑스 때문에 일어난 병인박해라든가, 그 다음에 병인양요도 있었지만, 또 이상한 사건 아니지. 잊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쳤던 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가지고 평양까지 왔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였는데, 이 배가 미국 상선입니다. 알겠어요? 이 미국 상선이 난리가 났죠. 1866년에 병인 박해 일어나고 병인양요 일어났는데, 이건 대동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대동강에 있는 평양에 이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가 물이 부족했나 봐요. 대동강 물 퍼먹든지 하면 되는데 물 풀어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과 어떤 식량관이 부족했겠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평양에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을, 오케이? 가면 될 것을 평양에 내려서 평양 국민들을 갖다가 괴롭혔나 봐. 어떻게 해야 돼? 시연아, 어떻게 해버려야 돼? 얘들 갖다가. 아니 외국인이 말이야, 우리나라 왔으면 조용히 물만 퍼먹고 갈 것이지. 토끼도 물만 먹고 가는데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우리가 괴롭혔냐? 평양에 내려가지고 부녀자들 괴롭히고 막 그랬나 봐요. 미국 상선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갖다가 가만둘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이 당시 평양 감사가 누구냐?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불태워버립니다. 알겠어요?
불태워버려. 그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1866년에 이 사건이 이제 묻혀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이 미국 애들도 그 당시 뭐 통신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배가 사라진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던데,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그 평양은 중국의 사신들이 지나가는 길목 같은 곳이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중국의 청나라 사신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불탄 배가 하나 여기 딱 있잖아. 오케이? 저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불태워버렸다고, 사형배가 왔는데. 불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몰랐는데, 이제 그 이듬해 이 소식을 갖다가 미국이 알게 되게 되고, 이제 조선에게 계속 이제 요구하죠. 왜 불태웠냐? 보상해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무시해야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쳐들어온 게 1871년이에요. 이게 신미양요의 어떤 발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조선을 더 분노케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사실. 이거는 뭐 그냥 평양 시민들한테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케이? 더 조선을 갖다가 열받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1868년인데,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쌤이 그냥 아는 척 할 뿐이에요. 알겠어요? 1868년에 조선을 갖다가 정말 뭘로 보는지 정말, 와, 이건 진짜, 너 외국인이 생각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외국인들한테 이게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뭔 일이냐면, 중학교 때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이거. 오페르트, 땡땡 사건. 이거,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게? 아는 애들 얘기해봐. 다 알잖아요, 주시현 씨. 오페르트, 맞아요. 맞아요. 도굴 사건. 맞아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는 봤을 겁니다. 뭘 도굴했니,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오페르트는 일단 사람 이름이에요. 이 독일 사람이야, 사실.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인데, 사실 너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갖다가 오페르트 혼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이 일을 할 리는 없죠.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여기에 젠킨스라고, 얘는 미국 사람이에요. 잘 몰라, 이 젠킨스는 잘. 맨날 우리 교과서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온 건 아니라고. 얘들아, 어쨌든 간에 이게 뭘 도굴하는 사건입니까, 이거? 들어봤을 거야, 이거. 이거에 남영군의 묘. 맞아요. 오, 잘했네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갖다가 파헤친 사건입니다. 미친 거죠. 이거 왜 파헤쳤을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 얘네들. 아니, 걔네들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 그 서양 애들도 무덤 파는 거는 솔직히 무슨 미친놈이죠. 그걸 왜 팝니까? 그걸 왜 파헤쳤대, 이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비싼 거, 남영군 뭐 하냐, 무슨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막, 피라미드처럼 이제 막 유물 나오고 황금의 유물이 나올 것 같다는 관심 받으려고 관종이었어요? 무덤 파면 세계가 알아주는 거. 탐험가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뭔가 도대체 남영군을 묘를 왜 파헤쳤을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남영군은. 맞아요. 맞는데, 흥선대원군의 묘를, 아버지 묘를 파헤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통상을 위한 거예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상에 대한 제사, 오케이? 뭐 이런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 뭐 이런 의식이 중요하니까, 이 조상의 묘를 파헤쳐하다가 이게 협상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미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한밤중에 이제 너네 이게 남영군의 묘 가본 적 없죠? 쌤은 가본 적 있어. 이게 쌤이 옛날에 한 30살 때쯤에 이제 답사 다닌다고 진짜 생각 없는 거죠. 미친 거죠, 진짜. 알겠습니까? 그한 가본 적이 있는데, 묘가 이제 우리나라는 있잖아. 무덤 안에다 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무덤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요즘 풍수지리상 좋은 데 갖다 딱 무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 막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걔는 몰랐겠죠. 아니, 중요한 거는 좀 부장품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협상용을 쓰려고 하는 거였는데, 일단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번 가보니까, 너네 영화 중에 너네 딱콩? 너네 영화 중에 명당이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명당.
그 별로 흥행은 안 해가지고 망했는 영화인데, 맞죠? 뭐 뭐라노? 하여튼 그 명당이라는 영화가 얼마 안 된 영화예요, 사실. 근데 좀 흥행이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남영군의 묘를 가지고 얘기한 그 영화예요. 혹시 뭐 시간 나면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되게 묘자리가 되게 좋아요. 아, 여기에 묘를 쓰면은 정말 뭐 몇 대가 흥할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약간 진짜 묘자리가 좋아. 가본 적 있어요. 남영군의 묘. 진짜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그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천이 흐르고 거기서 이제 올라와서 좀 한참 걸리는데 약간 이 한밤중에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묘자리 파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가져갈 수 있는 가게가 아니거든요. 뭐 허술하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겠습니까? 파보면 안에 막 돌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안 파지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야. 결국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오페레트 동굴 사건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묘를 가져가는 데는 실패했어요. 시체 가져가는 데 실패했다고. 근데 이거는 흥선대원군을 돌아버리게 만들죠.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냐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병인양요 겪으면서 안 그래도 반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진짜로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이 서양 사람들을 갖다 상종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아까 계속해서 이제 서양에 대한 반감은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871년에 결국 이제 미국이 쳐들어오는 거지. 원인은 뭐다고? 이것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알겠습니까? 67년부터 조선과 계속 협상을 해요. 너네도 개항해라고.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상선을 불태운 사건 때문에 보상 요구 때문에 처음에 온 거지만 결국 목적은 통상이었거든요. 자, 이 미국이 조선을 갖다 되게 물러봤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본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지. 일본 애들 개항하는 순간 과정 기억납니까? 일본은 그냥 일본 페리가 대포 군함 이끌고 그냥 앞바다에 휙 나타나니까 쫄아가지고 스스로 개항했다고요. 오케이? 미국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조선이. 오케이? 조선이란 나라도 군함을 이끌고 나타나가지고 몇 번 위협하면 얘네들 결국 쫄아가지고 이제 개항할 줄 알았거든? 웬걸? 우리는 일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밤이면 문마다 시켜 먹죠? 배달의 민족?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충,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잡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1871년에 통상을 요구했었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었지. 결과는 이제 전쟁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조선은 굴복하고, 일본처럼 막 항복하고, 개항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죠. 알겠습니까? 근데 전쟁 과정을 보면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 봤을 거야, 맞죠? 봤는지 모르겠다. 그 미스터 션샤인 그 초반 도입부가 아마 이 전쟁을 배경으로 했을걸요? 그럴 겁니다. 이병헌 나오는 그 있잖아요, 미스터 션샤인. 막 열나 싸우잖아요, 미국 애들하고.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특히 광성보에서 활약했던 어제연 장군 이런 분들 굉장히 활약이 컸지만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초토화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조선 측 사상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뭐 300명 정도야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처절했던 전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절했던 전투였다고. 근데 이 당시 미군의 피해는 한 10명 정도였다가 알려져 있어. 이게 일방적으로 조선 측이 패배한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근데 미국 애들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참 애잔함을 느꼈답니다. 애잔함. 이게 진짜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가 도대체. 알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렇게까지 싸울 전쟁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싸우는가. 그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진짜 처절하게 싸웠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컸던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졌죠. 사실은 이거 진 건지만 미국 애들도 이렇게까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스스로 물러나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물러나요. 그냥